아보카도의 검은 그림자 멕시코 시장 암살 사건. 멕시코 미초아칸주의 우루아판시는 전 세계로 수출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아보카도를 생산하는 멕시코 농업의 심장부입니다. 풍요로움의 상징인 이곳이 2025년 11월 1일 현지 시간 다시 한번 마약 카르텔의 폭력성을 상징하는 비극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사망한 인물은 우루아판시의 시장인 카를로스 만소였습니다. 그는 멕시코의 중요한 전통 명절인 망자의 날을 기념하는 공개 행사 도중 광장에서 총격을 받아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축제를 기념하던 순간 벌어진 이 비열하고 공개적인 암살 사건은 카르텔이 더 이상 은밀한 범죄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공연한 영역에서 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사건 직후 치안 당국은 현장에서 범인을 즉시 사살했으며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용의자 2명을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공공장소, 그것도 지역사회가 모두 모인 기념 행사 도중 시장을 암살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지역 범죄 조직의 대담성과 무소불위의 힘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만소 시장의 피살은 단순한 한 명의 공직자 사망이 아니라 멕시코 국가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범죄 조직의 힘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용감한 시장, 카를로스 만소 카르텔의 맞선 투쟁의 상징. 카를로스 만소 시장은 그저 책상에 앉아 행정명령만을 내리던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역 농민들을 상대로 갈취를 일삼고 마약 범죄에 깊숙이 관여해온 지역 범죄 집단에게 정면으로 맞섰던 투사였습니다. 특히 아보카도 농가에 대한 카르텔의 위협이 날로 증가하자 만소 시장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의 가장 상징적인 모습은 바로 방탄조끼였습니다. 범죄 집단의 명백한 위협 속에서도 그는 방탄조끼를 입고 경찰과 함께 직접 순찰에 나섰습니다. 시장이 직접 방탄복을 입고 현장을 누비는 모습은 그가 얼마나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었는지 그리고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또한 그가 순찰 시 항상 착용했던 카우보이 모자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이자 지역 주민들에게는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아이콘이었습니다. 만소 시장은 지역의 자정 능력만으로는 범죄 조직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최근 수개월 동안 연방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이는 중앙 정부의 개입 없이는 카르텔의 힘을 꺾을 수 없다는 절박한 호소였으며 그가 사망하기 직전까지도 계속했던 정의를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그의 암살은 이러한 용감한 목소리를 영원히 침묵시키려는 카르텔의 시도였습니다. 아보카도 카르텔 미초아칸의 검은 황금. 만소 시장이 맞서 싸운 범죄 조직의 근간은 우루아판이 가진 경제적 가치, 즉 아보카도에서 비롯됩니다. 우루아판을 포함한 미초아칸주는 미국 시장으로 수출되는 아보카도의 주요 생산지이며 이로 인해 검은 황금이라 불릴 만큼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마약 카르텔은 전통적인 마약 밀매뿐만 아니라 수익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적은 농산물 산업 갈취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이들은 아보카도나 라임 재배 농가를 상대로 소위 보호세나 갈취를 일삼으며 수입을 챙깁니다. 농민들은 폭력 조직의 위협 때문에 농사를 포기하거나 막대한 수익의 일부를 강제로 상납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미초아칸 지역의 범죄 조직들은 이 갈취 자금을 마약 거래에 재투자하거나 조직 유지에 활용하며 그들의 힘은 지방 정부의 통제력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만소 시장의 투쟁은 바로 이 아보카도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멕시코의 합법적인 경제와
범죄 조직이 뒤섞여버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그가 연방 정부의 지원을 간절히 요청했던 이유도 이 문제가 단순한 지방 치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범죄 조직 문제임을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은 범죄 조직이 경제의 핵심 산업을 어떻게 장악하고 이를 통해 공권력을 위협하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사부 멕시코의 암울한 현실 공무원 암살의 연쇄고리. 카를로스 만소 시장의 암살 사건은 불행하게도 멕시코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공무원 암살이라는 연쇄적인 비극의 가장 최근 사례일 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처럼 이 사건은 국가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멕시코 범죄 조직의 힘을 보여주는 사건이며 지방 자치단체장들이 카르텔 폭력의 최전선에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역 시장들은 카르텔의 마약 밀매 경로, 갈취, 그리고 불법 사업에 직접적으로 맞서거나 협력하라는 압박을 받는 핵심 위치에 있습니다. 협력을 거부하는 시장들은 만소 시장처럼 공개적인 타겟이 되며 이는 다른 공무원들에게 강력한 경고로 작용합니다.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오악사카주 산마테오 피냐스시의 릴리아 헤마 가르시아 시장과 직원들이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같은 달 멕시코시티에서도 클라라 부르다가 시장의 측근 2명이 공공장소에서 괴한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카르텔이 멕시코의 지방 행정과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이익에 방해가 되는 인물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제거한다는 무자비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만소 시장의 비열한 암살 사건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지방 공직자를 겨냥한 암살이 계속된다는 것은 멕시코가 법치주의와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해 얼마나 지난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만소 시장의 죽음은 멕시코 민주주의의 취약성과 범죄, 조직의 폭력에 맞서 싸우는 모든 용감한 이들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